데려온 여자를 뭐 어쩌겠어요. 그리고 이 상황에 반대하면 더 불타오르기만 할 것 같아서 저도 딱히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예비 올케가 저희 만나면 참 싹싹하고 예의 바르게 잘하긴 했으니까 웃는 낯에 대고 어쩔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예비 올케네 집안은 그냥 평범하더라고요. 양가 부모님 다 계시긴 하지만 사돈 어르신 두 분 다 딱히 직업이랄 게 없으신 것 같았어요. 아버님은 아는 사람 건설일 할 때마다 도와주러 간다고 하시던데 그게 건설 일용직 말하는 것 같았고, 어머님은 마트 직원이라 하루에 10만 원 정도 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달에 200만 원은 넘게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냥 마트 시식 알바를 한 달에 서너 번 하시는 거였어요. 즉 두 분이 한 달에 버시는 금액이 200만 원도 안 되고 노후도 전혀 안 되신 상태였죠. 결혼하면서 땡전 한 푼 해올 수 없다고 했고 심지어 예비 올케 앞으로 마이너스 통장까지 갖고 와야 한다더군요. 빚이 3천만 원 정도 있댔나? 그거 제 남동생이 갚아주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평범 혹은 그보다 못해 보였지만 그냥 저희가 더 잘 살고 진짜 남동생 인연이라면 자기가 선택한 운명인데 처가 먹여 살리는 것도 제 남동생 몫이겠죠. 그렇게 애써 생각하며 저도 옳게 좋게 보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흘러가는 결혼준비 상황을 보니 입을 안 댈 수가 없더군요. 예비 올케가 호텔 결혼식을 요구하더군요. 그래요. 저도 호텔에서 결혼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호텔에서 하자고 먼저 요구를 해주셨고 솔직히 시댁이랑 저희 친정 둘 다 잘 살고 저희 부부도 고소득자입니다. 솔직히 말해 할만하니까 한 건데 예비동서는 빚까지 있는 마당에 무슨 호텔식인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곧 죽어도 호텔에서 해야 한다길래 제가 좀 알아봐 줬어요. 어차피 저희 집에서 다 부담해야 하니까 제가 5천만 원 정도로 예산 짜서 남동생 편으로 보내줬습니다. 그랬더니 예비 올케가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자기는 곧 죽어도 신라 호텔에서 해야 한다면서 1억 2천 정도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미쳤습니까? 빚까지 갚아줘야 하는 예비 올케를 위해 1억이 넘는 식을 올려주다뇨. 그래서 제가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부담할 거 아니면 5천만 원 선에서 정리하고요. 그랬더니 예비 올케가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하더군요. 형님, 저예요. 다름이 아니라 예식 문제 때문에 전화를 드렸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부부한테는 신라 호텔이 어울릴 것 같아요. 저도 얼굴 드러내며 사업하는 사람이라 그런 것들이 전부 투자거든요. 형님,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정말 잘할게요. 어머님한테도 깍듯이 진짜 잘할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식만 제발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 평생의 소원이에요. 하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아, 이런 여우 같은 모습에 제 남동생이 껌뻑 넘어갔구나 싶더군요. 속으로 혀를 끌끌 찼지만 애써 좋게 포장해. 우리 엄마가 진영이 아파트도 해줘야 하는데 좀 빠듯할 것 같아. 엄마는 이왕이면 30평대로 해주시겠다고 하는데 그럼 20평대도 괜찮아? 라고 했더니 우물쭈물 하면서 그럼 30평대로 하고 식은 5천만 원대로 하자더군요. 선심 쓰듯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예물은 1,500만 원짜리 샤넬백이어야 하고 반지 다이아도 자기가 다 알아왔더군요. 그거에 스드메에 웨딩카에 기타 등등 부가 비용까지 결혼 준비 비용 전부 합치니 거의 2억이 다 되어 가더라고요. 집은 저희 엄마가 알아봐주고 제 남동생 연구소 근처에 있는 아파트 단지로 자가 계약하려고 했습니다. 그 아파트가 9억 정도였고 엄마가 제 남동생 명의로 사주신다고 했어요. 그렇게 알아두라고 했더니 예비 올케가 또 난리가 난 겁니다. 왜 강남으로 안 해주냐면서 강남이 안 될 것 같으면 잠실 정도는 되어야 한답니다. 그 정도면 20억이 넘어요. 엄마는 제 남동생 신혼집에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안 하셨거든요. 게다가 왜 공동명의가 아니냐면서 역시 자기를 무시하고 싫어하시는 거라면서 죽고 싶다고 남동생 앞에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열이 받아서 참다 못해 예비 올케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우리가 결혼 비용이며 신혼집까지 싹 해가는데도 우리 진영이는 예물시계 하나 못 받는 것도 나는 사실 너무 화가 나. 그래도 우리 아들이 좋다고 데려온 여자니까 이 정도는 해주는 거지. 도대체 너는 어디까지 바라는 거니? 이럴 거면 나는 결혼 못 시킨다.
항상 인자하게 웃으셨던 저희 엄마가 처음으로 화를 내며 파혼을 내비쳤더니 예비 올케가 덜컥 겁이 났던 건지 저희 본가 찾아와 싹싹 빌며 다신 안 그러겠다고 울더군요. 그리고는 제 남동생한테 어떻게 얘기했는지 저희 엄마 무서워서 결혼하면 시집살이 당할 것 같다. 신우될 사람인 저도 너무 엄하고 무섭다면서 흐느껴 울었대요. 남동생이 저랑 엄마한테 식사 한번 하자고 하더니만 자기 예비 신부한테 너무 빡빡하게 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더군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네가 결혼할 여자 지키는 것도 좋지만 쌍방 얘기는 들어보고 편을 들던지 해야 할 것 아니니? 너 애가 왜 이렇게 멍청이가 됐어? 라고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사실 제 남동생 너무 순하고 착해서 어릴 때도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커서도 큰 소리 한 번 안 내고 잘 지냈던 저희 남매였는데 저도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너무 복장이 터져서 남동생한테 뭐라고 했더니 남동생도 발끈하더라고요. 이런 모습에 주아가 겁먹었구나. 주아가 말하길 원래 시자가 붙으면 다른 사람이 된다던데 그게 무슨 뜻인지 이제 알겠다. 누나야말로 갑자기 신우이 감투 쓰니까 변했어. 알아? 이러는데 그 순둥이 입에서 나올 법한 단어가 아니라 너무 놀랍더라고요. 시자? 신우이 감투? 너무 경악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꼬치꼬치 물어보니 예비 올케가 맨날 그랬대요. 우리나라 시어머니랑 시누이들은 원래 이유 없이 며느리를 싫어하는 거라며 곧 죽어도 아내 편을 들어줘야 한다고 거의 세뇌를 시키다시피 했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식사자리 파토내어 엄마 일으켜 세웠습니다. 엄마는 집에 오시는 내내 통곡하며 우셨고 저도 답답해서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된 겁니다. 남동생 호텔 식장 예약을 일단 한 상태였어요. 결혼 8개월 전이었죠. 스드메랑 신혼여행지, 예물 예당 같은 거 알아본다고 남동생 바쁘더라고요. 제발 파혼하길 바랬지만 예비 올케가 어찌나 세심하게 가스라이팅 해놨는지 남동생은 바보같이 끌려다니고 있었고요. 제 남동생이 어느 날 이러더군요. 누나, 결혼하면 엄마가 합가하자고 하진 않으시겠지? 합가? 글쎄, 엄마가 나중에 편찮으시거나 그러면 너나 나나 받으려야겠지. 엄마가 원치 않으실 수도 있고. 왜? 아니, 주아가 그걸 많이 걱정하더라고. 엄마가 자기를 싫어하셔서 같이 사는 게 무섭다면서. 근데 엄마가 혼자 계시니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뭐? 아니, 책임을 지고 말고가 어딨어. 우리 엄만데. 그리고 합가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해야지. 나도 우리 시댁이랑 여차하면 합가할 수도 있어. 결혼이란 게 다 그런 거 아니니? 그럼 너 엄마 버릴 거야? 엄마가 우리 위해서 얼마나 고생한지 몰라? 네 신혼집이랑 결혼 자금까지 다 대주시는데? 제 말에 남동생은 생각이 깊어지는 듯 아무 말도 없더군요. 그러더니 슬그머니 종이 한 장을 내미는 거예요. 누나, 이것 좀 읽어봐. 남동생이 내민 것은 각서였습니다. 내용을 보고 기함했죠. 절대로 시어머니와 합가하지 않는다. 홀어머니는 누나가 모시는 것으로 합의한다. 이를 어기지 않을 시 이혼한다. 아이가 있는 상태라면 한 아이당 양육비 200만 원, 아이가 없을 시 위자료 10억을 준다. 예비 올케가 꾹꾹 눌러 쓴 그 각서에는 제 남동생의 지장을 기다리는 듯한 빈칸이 있었어요. 남동생이 그걸 보며 암울한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홀어머니 있는 남자는 결혼시장에서 최악이래. 내가 홀어머니가 있다는 핸디캡 때문에 나중에 결혼도 못할 거라고 하더라. 이런 집안에 시집오는 본인한테 고마워하진 못할 망정 신혼집이랑 결혼비용 대주는 걸로 유세 떠는 시댁이 너무 섭섭하대. 그 말에 저는 울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눈물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아빠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잘 아니까요. 그래도 돈도 많이 버시고 누구 하나 부럽지 않을 정도로 잘 살고 계시는데 홀어머니가 있다는 이유로 결혼 기피 대상이 된다뇨. 저는 너무나 격분해 남동생한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런 년이랑 결혼할 거면 너 당장 파혼해. 네가 파혼 안 하면 나 너 다신 안 봐.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너 정신 못 차려? 라고 했더니 본인도 생각이 복잡하다며 일단 누나한텐 말해야 할 것 같다며 털어놓은 거죠. 제가 남동생 손 붙잡고 말했습니다. 연애가 아니라 세뇌당한 것 같다고요. 여기서 멈추자고 했어요. 예비 신부 진심을 알고 싶지 않냐고 물으니 남동생이 방법이 있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제가 알려줬습니다. 그 방법으로 시원하게 파혼했고요. 제가 일러준 방법은 이러했어요. 남동생이 예비올케한테 이렇게 말했다더군요. 홀어머니 절대 안 모시겠다. 불편하면 앞으로 왕래도 안 하고 연 끊겠다고요. 그랬더니 예비올케가 정말 좋아하며 정말 그렇게 해줄 수 있냐고 눈을 반짝이더랍니다. 그런데 제 남동생이 그렇게 하는 대신 지원은 1원도 안 받고 결혼하려고. 그래야 떳떳하게 연 끊을 수 있잖아. 난 너만 있으면 돼. 우리 엄마랑 누나 안 보고 살 자신 있어. 너도 그렇지? 나 사랑하지? 그랬더니 예비올케가 순식간에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랍니다. 신혼집은 경기도 외곽의 아파트 전세로 시작하고 호텔 결혼식은 못하고 작은 예식장 빌려서 자기 능력에 맞춰서 하겠다고 하니 그 여자가 난리를 쳤다더군요. 그럴 거면 파혼하자는 그 여자의 말에 제 남동생은 깊은 상처를 받았고 바로 헤어지자고 통보를 하고 왔다더군요. 제 남동생은 정말 사랑했는데 자기 이익만 좇는 여자의 실체에 점점 질려버린 거죠. 저는 이대로 그냥 끝내는 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예비올케, 아니 제 남동생 전 여친한테 전화해 잠깐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걔가 한달음에 약속 장소로 달려와 제 손을 붙잡으며 제발 제 남동생 맘 좀 돌려달라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못 이기는 척 알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내 동생이 너에 대해 많이 오해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 동생한테 받은 명품백들 다 되돌려봐. 그때도 그랬잖아. 이거 다 가게에 보탬되려고 계획한 거라 나중에 결혼하면 다 팔아서 가게에 보탤 거라면서. 너의 그런 깊은 마음에 내 동생이 그때 마음을 돌렸으니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돼. 라고 했더니 그 여자애가 알겠다고 하더군요. 바리바리 받은 선물을 전부 다 퀵으로 우리 집에 보냈습니다. 세어보니 가관도 아니더군요. 선물만 거의 5, 6천만 원 정도 되겠더라고요. 이제 됐다 싶어서 그 여자애한테 문자 보냈습니다. 이제 다신 내 동생한테 연락하지 말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본가 와서 엄마한테 무릎 꿇고 빌고 난리도 아니더군요. 자기가 잘못했으니 제발 마음 돌려 다시 결혼을 진행하자고요. 그리고 제 남동생한테도 거의 혼절하다시피 울며 매달렸다네요. 그치만 제 동생은 이미 다 각성한 상태고 여자애의 행동에 정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뒤도 안 돌아보고 내쳐버렸습니다. 제 남동생 걱정 정말 많이 했는데 홀어머니 모시지 않겠다는 각서 쓰라고 한 그 종이 한 장에 마법같이 정신이 들어버린 거죠. 그렇게 파혼했습니다. 헤어지고도 석 달을 끈질기게 매달렸다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돌려받은 선물들은 정말 그 여자의 말대로 시간이 지나니 프리미엄이 더 붙더라고요. 제가 그것들 전부 팔아서 다시 돈으로 엄마 드렸습니다. 남동생은 그 외제차만 보면 기분이 더럽다며 팔아버렸고요. 저희 엄마랑 저한테도 상처 줘서 죄송했다며 남동생이 많이 울었어요. 그게 벌써 2년 전 일이네요. 사랑에 눈이 멀어 한순간에 인생 망칠 뻔한 제 동생. 등짝 세게 한번 쳐주고 끝낸 해프닝이었지만 사실 그 1년 좀 안 되는 시간 동안 속 많이 탔습니다. 제 동생도 큰 경험했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도서관에서의 첫 만남도 그 여자애가 전부 계획한 거더라고요. 멀끔하게 생긴 남자가 깔끔하게 입고 다니며 도서관에서 책 읽고 있는 걸 두어 번 보고 제 남동생이 좋아하는 작가를 눈여겨 살펴본 후 접근한 거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남자를 만나왔나 본데 생각보다 제 남동생이 잘 살고 순진하니까 갖고 놀았던 모양이더군요. 정말 소름 끼치더라고요. 연애 초짜라 물정도 모르고 그저 여자가 하자는 대로 했던 제 동생도 참 답이 없었지만요.